이번에는 우리가 이 사장님 말씀처럼 푸드트럭을 딱 구했어요. 구했고 영업신고증도 받았고 어떤 분은 또 사업자 등록증까지 냈고 여기에서 이제 푸드트럭을 이제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결국은 내가 장사할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장사할 곳을 찾는 거 입지 선정이죠. 입지 선정이나 내가 어떤 식으로 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갈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어디서 어떻게 영업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보시면 이제 본인이 아무데나 세워놓고 장사를 할 수 없잖아요. 네. 단속도 나올 것이고 신고를 바로 민원 넣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뭐라 그럴까 좀 빡빡합니다. 여유 있게 장사를 하면 차라리 경기도 일대 주변, 그러니까 쉽게 내부 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봐서 그 일대에 보면 저 송탄 밑에까지 이렇게 보면 또 파주 대형 마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마트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롯데마트 이런 거 말고 무슨 마트인데 뭐 주차장이 크고 손님도 많고 뭐 태계원 그런 데 봐도 저희 동네도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 가면 항상 점장님이 있어요. 점장님이나 뭐 운영하는 대표. 그 대표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내가 차를 세우고 편의가 안 주는 데서 해서 뭐 품목이 만약에 이제 붕어빵을 팔겠다, 호두과자 팔겠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분이랑 얘기를 해서 내가 한 달에 하루에 얼마를 내겠다. 그 대신 월, 화, 수, 목, 금으로 들어오면 평일날 너무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한 번에 월화 세로로 달력을 매주 월화는 들어올 수가 있나 이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하면은 사람들도 식상하니까요. 요번 8월이다. 그럼 8월에 월화만 들어오는 거예요. 세로로. 어디 A라는 마트에 월화. 그러면 또 이제 B라는 마트를 가가지고는 수요일만 들어오겠다. 그럼 또 날짜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마트도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임대 사용료를 받아서 자기네들도 뭐 복지에 사용할 수가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또 이거는 장사 영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서로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서로 맞아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서 점장한테 해서 뭐 상의를 하고 그런 공간을 얻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사실 처음 하시는 분이 그 개인마트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제한을 해야 될지 이게 사용료, 임대료를 내가 이제 하루당 계산해서 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일단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점장이. 근데 거부하는 거에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우습게 넘기셔야 됩니다. 그 영업은 사실은 마음에- 1차적으로 그냥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냥 거부, 그래. 바로 잊어버리고 또 다른 마트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월 하루 했는데 하루에 5만원, 3만원은 요즘 없을 거예요. 일 5만원. 5만 원이죠. 1일 5만 원. 뭐 장사가 끝나고 하든지 어느 데서는 먼저 달라고 하든지. 거기서 포인트는 우천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 좋네. 예. 비가 오는데 근데 또 일부의 점장님들은 선불로 먼저 달라고 하고 비가 오면 뭐 이렇게 좀 월 사용료를 받아요. 아니죠. 그 한 주간. 한 주간. 어떤 내가 분들은 월화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월화에 대한 비용만. 예, 근데 또 어떤 점주들은 한 달치를 한 번에 8번이면 5만 원씩 5, 8, 40만 원 한 번에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좀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장사 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다. 그런 좀 너스레를 떨어서 옛날을 생각해서 뭐 한 번에 내줘 그거보단 조금 없는 척 해가지고 또 없으니까 이 장사 한다. 그래서 이틀치 10만 원 내고 하는 거죠. 근데 비가 오면 그 조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많이 왔는데 영업을 못 하게 됐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장사를 한참 했는데 2시쯤에 비가 와. 야, 이거 뭐 물어달라기도 뭐하고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현장에서 해결을 해야지. 변수가 있네. 이것까지 뭐 점장한테 물고 늘어나면 또 미움 사면 공간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거라면 그 정도는 또 넘어가지고 장사를 해야겠죠. 이제 정리하면 전략적으로 개인 대형마트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한 매장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일하기보다는 월 계획을 짤 때 월화는 A마트, 수목은 B마트, 금토는 거기서 이제 하나 포인트는 다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자릿세라 그러죠. 자릿세를 내고 하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 정도는 자릿세를 다니다 보면 안 내고 할 만한 데가 보입니다.
그런 장소가 반드시 보여요.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는 땅이 누구 땅이에요? 나라 땅이죠. 한두 군데는 보이니까 또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죠. 그냥 반드시 보입니다. 여기다 놔두면 시간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거기서 있으면 그러니까 가장 피크 시간, 퇴근 시간 그런 데를 딱 세우고서 첫 번째, 항상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민원이 들어갈 만한 소지를 안 주고서 그것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장사를 운영하면 기존에 이렇게 신고를 잘 안 하니까 그런 또 근데 포인트 주변에 그 이렇게 간식 파는 데 같으면 100% 밀원을 할 것 같은데 아무리 그 봐도. 매장에서 한참 우류 매장인데 그 앞에서 옷을 판다는 거나 똑같죠. 그 호두과자 뭐 일명 체인점 호두과자가 있는데 그 앞에 새로 세워놓고 호두과자를 한다. 최소한 반경 10m 뒤에서도 한다. 주인이 와서 내가 호두과자 파는데 예. 여기서 호두과자 팔면 어떡합니까? 아, 그거 가게에서 가게 사 먹고 그 노점에서 노점 사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처음부터 피지 말아야죠. 존중해줘야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 시유지나 이제 사유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크게 뭐 단속이나 이런 게 없다면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뭐 간식 파는데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서 예를 들면 의류를 파는 곳이다 이러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입지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포인트가 이제 경기도라도 단속 관리하는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서 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치워주세요 하거든요. 그때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빨리 해서 치우고 살을 빼주면 언젠가 이 사람들이랑 또 마주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빨리 빼주고 그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죠. 저희 그 자리 잡자에서는요, 자리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불법적으로 막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사유지 뭐 이런 데에서는 그 주인과 얘기하면 되는 건데, 결국은 자리세를 내기 싫어서 아, 여기 한번 해볼까? 저기 한번 해보고 이러면은 이 사업이 정착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합법적으로 사유지에서는 그 주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리세를 내고 하고 그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제 시유지에서 했다가 민원 들어오고 또 철수하고 이런 거는 자리가 안 잡혀요. 그거는 돈도 안 벌리고 그건 아예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첫 번째 유사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이제 사유지에서 합법적으로 자리세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특정 요일에 아파트에 들어오는 푸드트럭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파트는 사유지죠. 사유지는 보통 아파트 장이 열리거나 뭐 이런데 아니면은 아파트의 관리소 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하루 일당을 내고 거기서 장사를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특정 장소보다는 특정 권역 나우바리라고 얘기하는데 나우바리를 정해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경기도 쪽에 내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안양의 무슨 동이다. 안양의 무슨 동에 있는 아파트를 몇 군데를 정해서 돈다든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아파트는 이제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분야회를 통해서 몇 팀이 뭐 아파트 있으면은 거기 보면은 텐트들 쳐놓고서 매주 뭐 수요일 네, 장을 장 쓰듯이 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 예를 들면 사이트가 뭐 노점 도우미 사이트 뭐 그런 들이 있어요. 아, 그게 있어요? 예, 그건 그 뭐예요? 노점 창업 도우미 사이트 뭐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전에는 많이 올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그럼 거기에 뭐 어디 시장 뭐 누구 구합니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노점 도우미 사이트가 있다네요. 예, 아니면 검색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본인이 장이 쓸 때 한번 가가지고 여기 최고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하죠. 이제 그것도 역시 비용은 들어갑니다. 한 달에 뭐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아파트마다 다 들어가니까 한 달에 꽉 찰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뭐 3만 원에서 5만 원 한 달 월세 뭐 그런 게 지불을 해야겠죠. 아, 월 단위로 계산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는 월 단위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또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또 프리미엄도 있고 자리에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거는 보통 하루에 5만 원 정도 보면 되나요? 일반적인 경우. 예, 근데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사 잘 되는데 당연히 많이 비싸겠죠. 갔죠. 예. 그거는 아마 그쪽 애들이 더 잘 알고 네. 있고 아파트나 이런 네. 또 결국엔 다니면서 하는 푸드트럭인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이제 뭐 행사 사장님도 행사 많이 다니시잖아요. 또 행사는 이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동대문에 뭐 그러니까 야시장 뭐 또 푸드트럭 모집하고 하거든요. 아. 근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 월 그
내야 되는 게 4일 동안 행사를 한다? 4일 동안 내는 비용들이 상당하거든요. 요즘에 보면 또 당근에 행사장,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라마 촬영하는데 커피 무료, 밥차 그런 거 임대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근에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임대차 모집하는 임대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또 이제 가입을 합니다. 자기 푸드 트럭을 그 회사에다 가입을 하는 거죠. 저는 뭐 호떡을 판다. 호떡이랑 오뎅이다. 그 아이템별로. 예, 그럼 호떡이나 오뎅을 가입을 하면 그 이제 그쪽에서 상대방 회사에서 오늘은 겨울이라 호떡이랑 오뎅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또 그 회사에다 자기가 수수료로 지불을 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 방법들도 있죠. 하여튼 지급되는 거는 다 지급을 하고 나가야겠죠. 어쨌든 어떤 장소, 그러니까 행사든 뭐든 행사 주최자가 있다는 거예요. 행사 주최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번에 뭐 임대차, 막 푸드트럭 모집합니다 하면은 그게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거기다 접수를 하면, 이번에는 그럼 호떡과 오뎅은 A 푸드트럭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지면 먼저까지 뭐 월 임대료를 내세요 하면 그 내면 거기서 이제 장사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시스템이라는 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 때마다 임대료 이런 게 월 임대료가 지급해야겠죠. 근데 얼마 정도 되는지 그 기준들이 있나요? 그것도 다른 뭐 제가 자세한 거는 뭐 그쪽으로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급은 해야 된다. 합리적인 비용 공짜 장사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고 하시는 게 어쨌든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 여기서 하나 보신다면 혹시나 유튜브나 그래 보시면은 추러스 아저씨라는 게 있습니다. 추러스 아저씨. 네, 추러스 아저씨 한번 보면은 연세 드신 분인데 추러스 아저씨 김포랑 몇 군데 다니시면서 하는데,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자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리선 안 나가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죠. 네,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노하우가 좀 생겨야겠죠. 다니시다 보면 이업을 하게 되다 보면 그런 데가 보입니다. 하여튼 뭐 그 푸드트럭의 입지 선정, 그다음에 어디에서 장사할 거냐, 이거는 이제 크게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내가 사유지,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 같은데 주차장 같은 이런 데 들어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장이나 뭐 이런 행사장 이런 데서 일정 정도의 임대료를 내면 되고, 또 그거를 모집해서 행사장 이렇게 도는 그런 사이트 또 이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임대료를 내고 다니면서 하는 발품 많이 팔아야겠죠. 많이 팔아야 돼요. 사실은 처음에 초보자들은 이제 좀 사실 이제 두렵죠. 뭐 뭔가를 하기엔 두려운데 그런 용기 정도는 있으셔야, 또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으셔야 또 부딪혀 보면서 또 이렇게 찾아가시면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부딪혀 봐야 되는, 일단 부딪혀 보고 이게 뭔지 분명히 좀 본인이 직접 그 맛을 아셔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입지 선정이나 하는 데 있어서 계속 푸드트럭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요즘엔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네네. 계속 요구하는 데가 있을 테니까 보고 검색해보고. 예, 하다 보면 개인이 또 한번 본인이 뭐 어느 단체에 가서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영업할 수 있겠냐 찾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가을 되면 이제 운동회를 많이 합니다. 운동이 많이 있고 행사도 많고. 예, 또 종교 쪽에서도 많이도 하고, 되게 관공서는 꼭 어떤 그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종교 쪽으로는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행사. 자기가 뚜루는 영업을 하는 거죠. 종교 시설의 행사장. 예,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추운 날 특히 뭐 어묵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내가 봉사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헌금도 얼마 하겠다.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임대료 대신에 영업을 하게 해달라. 네. 그 개인적으로 영업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좋네요. 그 사실 그 종교 시설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는 행사, 그것도 일종의 영업처가 될까. 야, 그건 엄청난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그거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푸드트럭을 하는 것도 결국은 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드트럭에서 포도과정을 만든다고 해서 장사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우리 유 사장님처럼 멘트도 잘 날리셔야 되고 또 때로는 돈도 주셔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좀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푸드트럭 창업을 하고 준비를 다 했다. 그 다음에 입지 선정,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장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